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성숙한 문화조성 및 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등 9개 사업에 총 6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전남도의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는 반려동물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동물보호센터 이전 설치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33억 지원을 추진합니다. 동물보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 등록비 지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및 구조보호비 지원, 길고양이 및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도 35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해남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캠핑장, 입양 홍보실, 산책로 등을 갖춘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딜 계획입니다. 또한 담양, 곡성, 진도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해 설치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30억 원을 지원해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7일 순천대학교 중회의실에서 글로컬 대학 30 공동 추진을 위한 지산학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특화 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게 되고 글로컬 대학 지산학 캠퍼스를 통한 인재 양성 부분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학교, 전남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한 롯데중앙연구소, 주휴원스, 주동성제약이 참여하여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산학연 협력에 기여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해당 사업 참여 및 지원과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산학연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산학연 협업 체계를 견고히 다진 이번 협약이 글로컬 대학 30 시동을 거는 신호탄이 되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유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취업 준비생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관내대학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등에게 1년에 3차례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기간은 일주일이며 희망자는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서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사업인 섬섬 옷장을 운영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섬섬 옷장은 여수시 문수로 청년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녀 정장 20벌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생 재학자 및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취업 예정자는 연 3회까지 1회 대여 시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면접 연습을 위한 AI 면접도 무료로 제공해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안군이 지난 6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음 정신건강 노인 우울증 예방 사업을 운영합니다. 경로당 방문 우울증 선별검사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집중 관리를 위해 관내 62개 경로당을 선정해
오는 12월 초까지 총 4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우울 및 불안 선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대면 상담 및 자문의 연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무안군수는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의 우울증 또한 심각해지고 있어 노인 정신건강의 집중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양육 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 개선한 출생수당을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지원하며 시, 군도 함께 참여해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의 모든 선별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 도, 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 위해 발굴 추진 현황 보고와 2024년 사업 추진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여순 사건 유족과 시민사회에서는 방기됐던 유해를 수습하고 희생자의 인권 회복과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는 지난 2022년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지역인 구례 산동면 2곳과 담양 대덕면을 발굴 대상지로 선정하고 국비 3억 4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굴 작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발굴 유해를 대상으로 유전자 감식과 유족 체열 사업 등을 중점 진행하고 시굴 및 정밀 조사와 유족들의 추가 증언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여순 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소식입니다. 광양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광양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립 관사를 105년 만에 상시 개방하고 개방기념 특별전 백암 이경모 사진가 기록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어진 지 105년 된 광양읍내 남부연습립 관사는 건축 당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일본식 주택입니다. 지난 2011년까지 실제 관사로 사용됐고 2005년에는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상시 개방 시점에 맞춰 지역 출신 사진작가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으며 주변 문화유산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식 주택의 공간 구성을 보여주는 연습림 관사가 광양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15일 고흥군청에서 고흥우체국과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참석한 집배원에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으며 오는 3월부터 위기가구 대상자를 선정해 복지등기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복지이장 등 1,49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를 더 빠르게 발굴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동료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교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남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남교사는 피해 교사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남도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지난 15일 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쓰겠다며 금품을 뜯은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광양의 건설업체 2곳에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자는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 사항을 행정기관에 민원 넣겠다고 협박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겁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공갈 범행은 직업 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시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지역의 명소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뉴트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움을 뜻하는 뉴와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X세대에겐 추억이지만 MZ세대에겐 감성인 뉴트로 명소를 찾으러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트로 감성을 전해줄 여행지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이곳은 정말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장소인데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대별로 둘러볼 수 있는 3개의 마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도 과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눈으로 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곳의 묘미는 옛날 교복을 대여해서 입고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사진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겐 추억을 되살리는, 아이들에겐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드라마 촬영장은 오래된 기와 지붕들이 즐비한 거리를 걷다 보면 어릴 적 걷던 시골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 방문해 다시 한번 그 시절의 낭만을 찾으러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떠날 곳은 보성입니다. 보성군 등량면에 있는 등량역은 역사와 주변의 추억의 거리를 조성해서 이색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운행하고 있는 기차역이고 하루에도 한 번은 부산까지 열차를 운행하는 호남과 부산을 잇는 기차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역이 폐쇄될 위기를 겪었지만 2011년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옛 기차역의 모습은 물론 거리에 있는 주변 상점들은 옛 추억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운영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꼭 한 번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정겨운 거리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고단한 일상이 계속돼 지친다면 남도 지역의 추억여행 명소를 찾아 고향이 주는 정겨움을 느끼고 삶의 위안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김서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선착순 40세 이상 시민 550명을 대상으로 B형과 C형 무료 간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40세 이상 순천 시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순천의료원으로 방문하면 무료로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간염은 별다른 증상이 없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간염 검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인 디딤씨앗 통장의 가입 대상과 연령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1:2 매칭으로 월 최대 1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안정적 자립에 도움을 위해 디딤씨앗 통장 혜택을 받아보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임산부를 위한 구강건강관리사업 엄마의 튼튼치아 아이의 건강으로를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주 이상의 안정기 임산부이며 광양시 도시보건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선착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목포시는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주택취득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목포시는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과 육아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여 내 집 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 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출산율 제고와 출산 예정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도양읍 장수마을회관과 금산면 신흥마을회관에서 관절 튼튼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한의과 진료로 진행됩니다. 고흥군은 군민의 관절질환 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평군은 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세탁 서비스는 매월 가정을 방문해 이불 및 대형 빨랫감을 수거해 세탁 건조 후 가정에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평군은 앞으로도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얼핏 보면 파격적일 수 있는 산수 풍광들은 힘차고 아름다운 남도 일대의 강과 산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예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상생을 그리는 신호재 작가를 김서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인상 파워가 들은 변화하는 자연의 빛을 색채로 표현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신호재 작가는 자연을 그리고 있으나 재현하는 자연이 아니라 기호화된 자연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 기호는 해, 달, 산, 강으로 이루어진 경물입니다. 이렇게 작품한 과정은 하나의 패턴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연 흐름의 패턴으로. 그래서 이 때묻지 않는 자연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전달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해서 간략한 기호처럼 보이게끔 해서 함축적으로 묘사하게 됐습니다. 얼핏 파격적일 수 있는 이 산수 풍광들은 힘차고 아름다운 남도 일대의 강과 산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붓질의 흔적과 물감이 뚝뚝 떨어진 과정을 그대로 조형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매, 난, 국, 주, 사군자를 치듯 호흡이 느껴지고
오방색 원색의 붓질로 이루어진 액션 페인팅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우연찮게 제가 40여 년 전에 그렸던 작품이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렸던 작품인데, 우연찮게도 그때의 어떤 내용과 기법,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그리고 있는 내용과 기법이 똑같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호흡을 담은 작품 속 원색은 그저 물감의 진료가 아니라 음양오행의 의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음양의 구도를 차용한 대칭의 일월도와 화면을 가로지르는 산, 그리고 산을 받치는 강, 여기에 대자연의 섬세함을 오롯이 지닌 나무와 꽃, 구름들이 고유한 동양의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도와 경물에 가해진 거친 질감과 실험적인 진료들, 강렬한 원색과 단색, 그리고 밝고 산뜻한 무채색의 조합들에서 서양적 미감을 가미했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작가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회복이라 말합니다. 자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술의 원형인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며 예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상호의존적 패러다임과 상생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작가는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 최소의 표현과 기법으로 함축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반추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자 합니다. 작가는 자연의 번다함을 동양적 가치와 서양적 미감으로 승화시켜 삶의 가치를 높이고 성숙한 자성의 계기가 됨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연과 더불어 묻혀 살아가며 존엄성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작가는 앞으로도 작품을 통해 예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상호 공존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지만 한낮에는 추위도 한결 누그러든 듯 포근합니다. 움츠렸던 겨울을 보내고 새 희망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